항번호 차이가 같은 수열들, 즉 같은 간격 떨어져 있는 수열은 두 수열의 합이 중항의 2배로 바꿀 수 있죠. 얘가 중점이니까요. 공차가 0 아닌 등차 수열이 있어요. 2항, 4항 한쪽으로 이항하면 2항 더하기 4항이 2고 그럼 중항 3항의 2배로 바꾸면 3항은 1이죠. 절대값이 같다는 한 번은 그대로 풀어보고 한 번은 부호를 바꿔서 풀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4항과 6항이 같게 되고 공차가 0이라서 안 되죠. 그럼 이건 4항 더하기 6항이 10이고 이것도 중항인 5항의 2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5항이 5. 자, 3항에서 5항으로 갈 때 항번호 차이만큼 공차를 더하는 거죠. 1에다가 2D 더해서 5가 되는 거니까 D는 2예요. 그럼 1항은 3항에서 항번호 차이, 즉 2D를 빼면 되죠. 1 마이너스 4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A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B에는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 수열이에요. 자, 첫째 항과 공비가 같으면 Bn의 일반항은 R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4항 R의 4제곱, 6항 R의 6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AN의 4항 6항인데 등차 수열은 항번호 차이만큼 공차를 더해서 가는 거죠. 그럼 R의 4제곱에다가 공차 2, 2개, 4를 더해서 R의 6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R의 6제곱과 4제곱, R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또 이건 R의 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럼 R의 제곱이 2면 4 더하기 4는 8이 돼서 R의 제곱이 2예요. 자, R의 제곱이 2니까 4항 값이 R의 4제곱이었으니 4. 그리고 B2는 R의 제곱이니 2예요. A2항은 공차 2D를 빼면 되죠. 그래서 2항은 0이고 B2는 2니까 0 더하기 2. 정답은 2. 등차 중항으로 바꾸면 이제 2.5항에 4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항들이 2.5항이랑 이제 분수 공차 차이 나서 이제 계산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랑 1항으로 다 바꿔볼게요. 자, 등차 수열 합공식으로 바꾸면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2배 n-1d 3d 이 값이 4라서 2a 플러스 3d가 2고요. 이것도 1항과 공차 들어가게 바꿔보면 1항 더하기 공차 항번호만큼 더하는 거죠. 차이만큼 3d 마이너스 1항 a 플러스 2d는 8. a제곱 없어지고 여기 4ad랑 마이너스 2ad에서 2ad 플러스 3d의 제곱은 8인데 여기 있는 2a 플러스 3d가 이 안에 있어요. d 묶어내면 2a 플러스 3d는 8. 그러니 2d가 8이고 d는 4예요. d가 4면 첫 항이 10이니까 마이너스 5인 거죠. 첫 항이 마이너스 5. 그러면 구체적으로 값을 구해요. 마이너스 5, 공차가 4니까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4를 더해서 3, 4를 더해서 7이에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7. 정답은 105. 합공식 이용하면 양쪽 약분하고 공비를 찾을 수 있어요. 등비 수열은 공비 마이너스 1 분의 더하는 수열의 첫 번째 공비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7, 8, 9항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도 뭐 이 공식 쓰면은 약분됩니다. 1항부터 6항까지 합은 공비를 R로 잡으면 공비 마이너스 1, 첫 항을 A로 하면 A, 공비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7항부터 9항까지 합은 공비 R 마이너스 1, 첫 항이 7항이죠. 7항은 처음 1항에다가 공비를 6개 곱해야 돼요. 그리고 공비 항의 개수가 3개 마이너스 1. 양쪽에 A와 R-1 그리고 R의 6승 마이너스 1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요거는 R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고 그러면 이쪽 4를 저쪽에 곱하면요. 4 R의 세제곱 플러스 1 15 R의 6제곱이에요. 그러면 R의 6제곱은 R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차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15 R의 6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4 5 3 2 2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6 하면 되죠. 그래서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2거나 3분의 2인데요. 문제에서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양수,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 공비가 음수면 안 되죠. 공비는 양수여야 돼요. 세제곱이 양수여야 공비가 양수죠. 우리는 이 둘이 같다는 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이 값은 이것이 1이다 라는 거 사용할게요. 여기 들어있죠. 이 값이요. 그러면 R의 6제곱이 R의 세제곱의 제곱이란 거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R-1항 R의 6제곱은 이것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9분의 4 마이너스 1 한 것이 1이에요. 그러면 R-1분의 첫 항은 9분의 4가 9분의 5니까 마이너스 9분의 5니까 이쪽에 역수로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9 정답은 1번. 일반항과 합공식 세워서 정리하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3항까지 합에서 1항을 제거하니까 3항과 2항 있게 되고 분자는 4항까지 합이에요. 4항까지 합은 공비를 R로 하면 공비 마이너스 1, 첫 항을 A라고 하면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분모에 있는 3항, 2항은 첫 항으로 정리하면 첫 항의 공비 제곱, 첫 항의 공비를 곱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묶어내면 A, R, R 플러스 1, AR 약분하고 여기 요거랑 분모랑 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 한 번만 해보면 R 플러스 1 이랑 R 마이너스 1 R의 4제곱 마이너스 1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제곱 플러스 1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요게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R분의 R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요. 그럼 그것이 6분의 13 해서 이제 R의 방정식을 풀어요. 면 6 R의 제곱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3R 2, 3, 3, 2 면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4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3이에요. 공비가 1보다 큰 이제 구해야 되는 것으로 와볼까요? 다들 첫 항과 공비로 해서 바꾸면 이것도 3항 AR의 제곱 1항 A, AR의 세제곱에서 분모 문자의 A는 약분되고요. R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세제곱이에요. R이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계산하면 4분의 9 마이너스 1 4분의 5 세제곱 8분의 27 분모 10분의 27 정답은 2번. 등비 중항을 살짝 이용해 볼게요. 자, 세수가 등비 수열 이룬다면은 양끝 두 개의 곱은 중항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
이항과 상의 중항이 사망이잖아요. 여기도 사망이 들어가 있어서 사망을 구해서 사망으로 표현해 볼게요. 면 이항과 상의 곱은 3항의 제곱. 그러면 5항은 3항에다가 공비 제곱을 곱한 거니까 여기 3항 제곱 있죠. 3R의 제곱이고 6항도 3항에다가 R의 세제곱한 거니까 3항 제곱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54예요. 그럼 3으로 나누면 R의 제곱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8. 자, 그럼 세제곱이 3차니까 R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R의 값을 3으로 잡으면 9는 27 마이너스 18이 성립하죠. 그래서 실수려면 공비가 실수하기 때문에 R은 3밖에 없습니다. 자, 1항과 6항도 3항으로 바꿔볼게요. 1항은 3항에다가 공비 차이 마이너스 2승 곱하면 되고 6항은 3항에다 R의 세제곱 곱하면 되죠. 즉 3항 제곱에다가 R을 곱하면 돼요. 3항 제곱이 3이고 R은 3이니까 정답은 9.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의 1차식이고 그 앞에 개수가 공차예요. 그래서 n번째 항도 dn으로 시작하고 n 플러스 1도 n자리에 n 플러스 1 넣은 것뿐이니까 공차 n으로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에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등차 수열 합은 n의 2차식이고 그 앞에 개수가 2분의 d예요. 그래서 공차가 플러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고 최소값이 존재하고 최대값은 없겠죠. 계속 커지니까요. 공차가 음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고 위로 볼록처럼요. 그리고 최소값은 이제 계속 작아지니까 없지만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고 자, n 플러스 2항까지 합에서 n항까지 합을 제거하니까 낱개로 항이 n 플러스 2항, n 플러스 1항이 남죠. 그거 절대값이 이렇게 이거 절대값이랑 같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AN이 n의 1차식이니까 공차와 공차 dn 더하기 dn 이런 식으로 돼서 6n이 되니 공차는 3이거나 마이너스 3일 거예요. 그런데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이 존재한다니까 공차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공차가 마이너스니 공차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 이 절대값은 이제 음수로 나왔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6n 플러스 19가 이 n 플러스 2항이랑 n 플러스 1항 더한 값인데 문제에서 3항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걸 이용을 해봐요. n에다가 1 넣으면 3항 더하기 2항이 13인데 자 2항을 3항으로 바꿀 수 있죠. 3항에다가 공차를 빼는 거니까 한 개를 빼야 되니까 3항 2개에 공차 플러스 3, 13. 그러면 3항의 값은 5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의 1차식이고 일반항을 n의 1차식으로 가지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에요. 그리고 n 앞에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b에는 an에다가 6항이라는 상수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bn도 n의 1차식이고 공차는 an이랑 똑같겠죠. bn도 등차 수열이니까 자 bn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게 sn은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n이 1부터 14까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같다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 n의 2차식이고 뭐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이런 공차에 따라서 모양을 갖기 때문에 대칭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네, S 얼마에서 몇 항까지 합에서 몇 항까지 합을 제거하는 거는 이 근처에 바로 붙어 있는 거면 즉 n에다가 7이나 8을 넣어보면 8항 2항 할게요. 까지 합에서 7항까지 합을 뺀 것 그건 8번 8항만 남죠. 8항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16항까지 합이 40인데요. 그러면 16항까지 합 2분의 항의 개수 B죠. 처음, 끝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제 1항과 16항의 중항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중점. 중항이 같으면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가 8항을 하니까 1과 16, 합이 번호가 17 되는 걸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2분의 16은 이제 8로 할게요. 곱하기 8. 요거 대신에 8항 더하기 9항으로 바꿔봐요. 8항 더하기 9항 이렇게요. 중항이 같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8항이 0이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이건 D만 더한 거죠. 8D가 바로 40이라는 힌트예요. D는 5고요. 되는 게 6항이니까 여기 n자리에 6을 넣어 볼게요. n자리 6을 넣으면 B6, A6 플러스 A6. 자, B6 찾으면 되죠. 8항이 0이고 B6은 마이너스 2D니까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6항 두 개가 마이너스 10, 6항은 마이너스 5네요. 정답은 1번.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과 3 이상의 자연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이 세 수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면 중간의 거 제곱이 양 끝에 곱이랑 같죠? 그럼 K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K 제곱은 6K 마이너스 8.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8. K는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네요. 그러면 3항, 5항, 네, 9항 이 순서대로 또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A에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제 5항을 A 플러스 4D로 중간의 항의 제곱은 양 끝에 곱이랑 같다. 3항은 A 플러스 2D, 9항은 A 플러스 8D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A 제곱 없어지고 두 개 곱했을 때 8AD 플러스 16D의 제곱은 이렇게 10AD 플러스 16D의 제곱으로 16D의 제곱도 없어지고 자, 2AD가 0인데 공차 D는 0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 항이 0이란 얘기예요. 자, K가 4였으니까 여기 3D 그러면 9D의 제곱이 100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D. 자, D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죠. D가 3이면은 81은 이제 100보다 크지 않고요. D가 이제 4일 때부터 16 곱하기 9부터 100보다 커지니 최소값은 4예요. 정답은 1번. 우선 이 절대값을 해결하려면 경우를 구별해 보죠. 자, 절대값 안이 0 이상이라면 그대로 나와서 AN-AN, B에는 0이 되고요. N이 음수면은 이제 마이너스 달고 나와가지고 2AN인데 그러면 이건 음수죠. B에는 0 아니면 음수인데 B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리고 6항과 A6항이 같대요. 자, 같으려면은 이제 2배 한 거랑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0이랑 같을 수는 있죠. 그러니 6항이 0이다라는 뜻이고요. 0 아니면 음수인 것을 더하는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음수는 계속 더할수록 작아지는데 그럼 최대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한 번만 더했을 때겠죠. 자, 그래서 S1이 바로 즉 B1이 마이너스 2란 뜻이고 그럼 2A1이 마이너스 2. 등차 수열 AN의 첫 항은 마이너스 1이네요. BN을 이제 쭉 더한 SN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데 그렇죠? 음수인 것까지 다 더하면 최소가 되겠죠. 0은 더해봤자 계속 합이 달라지지 않죠. 그러면 음수인 것까지 다 더하면 돼요. 0
되기 전까지 5항까지 더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값이 다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0을 더하니까요. 그럼 알고 있는 항 6항까지 합을 계산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S6은 B는 AN의 2배니까 이렇게 6항까지 합으로 계산하면 되고 AN은 등차 수열이니 2분의 항의 개수 처음 끝 그거 2개 마이너스 1 0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 절대값을 풀어서 해석하면 bn은 0 아니면 음수 an과 bn이 같아지려면 0이어야 되고 6항이 bn을 더하면 음수를 더하거나 0을 더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제일 첫 번째 항 그리고 SN의 최소값은 음수를 몽땅 더했을 때죠. 5항까지 합 그 이유는 다 0만 더하니까 똑같아요. 6항까지 합을 계산하면 AN이 등차 수열이라서 등차 수열 합 공식을 썼어요. 첫째 항이 2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공비가 1이 아닌 등비 수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더한 거는 0보다 크지만 첫 항보다는 줄어든다고 해요. 이 조건은 공비가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건데요. 첫 항이 2고 공비가 1보다 큰 2라고 해보면 점점 커지는 수열이라서 S1보다 SN이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공비가 이제 음수인데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둘째 항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으나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8 돼서 3항은 또 1항보다 3항까지 합은 1항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비의 범위를 말해준 거예요. 다음 등비 수열 첫 항 곱하기 항번호 차이 공비 이렇게 바꿔서 식을 적어보면 m 플러스 1제곱 5 이게 공비니까 절대값 m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래 m-1승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절대값이 2의 절대값 r은 5의 이제 이것도 절대값 r 하나 얘는 2개 남네요. 그럼 r의 제곱은 음수 제곱이니까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5r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공비 찾았고 첫 항 2인 거 아니까 5항까지 합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첫 항 1 마이너스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그럼 2 곱하기 3분의 2에 플러스 1 플러스 32분의 33 32분의 33 그래서 8분의 11이에요. PQ 더하면 10 0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코사인의 양수를 곱한 다음에 y축평에 이동하고 x축 아래쪽은 접어 올린 그래프예요. 우선 코사인 x는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다가 양수 p를 곱했으니까 최대 최소가 플러스 p 마이너스 p가 돼요. 이렇게 코사인 x 기본형 거기에 플러스 q 한다는 거는 이 y좌표의 이 라인이 여기 원래 0이었는데 거기가 다 더하기 q가 된다는 거예요. 더하기 q도 q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제 어디에 0이 있을까? f0이 f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된대요. 전체 접어 올리기 전에 이 속에 0을 대입한 위치는 여기고요. 그다음에 2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가 얘거든요.
그런데 접어 올리고 나서 이 위치가 더 위에 있게 되려면 X축이 이렇게 얘네들보다 밑에 있으면은 이 위치가 안 바뀌죠. 위아래가. 그리고 또 이것과 이것의 딱 중간 이렇게 접으면은 높이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위에, 이 라인보다는 위에 X축이 설정이 돼야 된다. 조건들을 더 읽어 나가면 자, fx와 y는 t가 만나도록 하는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fx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등차 수열은 같은 간격마다 나타나야 되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y는 t는 2개뿐이다 라고 했어요. 같은 간격마다 나타나는 건 접어 올리기 전에 여기 요 라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해서 이 라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2개만 되도록 해야 된대요. 만약에 지금 이 선을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접어 올려질 뿐 바뀌진 않아서 가로줄을 그었을 때 등차 수열로 나타나는 y는 t가 이렇게 세 줄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보단 위에 있으면서 걸쳐지게 접어줘야 y는 t랑 만나는 요 라인이 등차 수열이 안 되게 돼요. 그쵸? 간격이 달라졌죠. 그럼 등차 수열이 되는 y는 t는 바로 여기 요 라인이랑 여기 요 라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 알파보다 베타 크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0이니까 이제 요 아래쪽에 있던 건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알파가 마이너스 Q고 요거 부호 바뀌어서 베타가 마이너스 Q 플러스 P예요. 그럼 첫 번째 힌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라고 하니까 요거 2개 더한 게 7이에요. 마이너스 Q 플러스 P와 마이너스 Q를 더한 게 7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y는 알파랑 만나는 수열, 얘가 A1, 2, 3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여기 첫 번째 2분의 파이가 A1, 그 다음부터는 다 파이 간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세 번째 거는 문제에서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그리고 b는 요 위인데 여기 x좌표 b1, b2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 그래프 이 붉은색이 바로 fx예요. f에다가 대입한 거니까 두 번째 대입한 것도 y좌표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p예요. 마이너스 q 플러스 p 그 값이 파이분의 2예요. 마이너스 q 플러스 p는 파이분의 2에다가 이거 더하면은 2분의 5파이죠. 2분의 5파이 한 거기 때문에 얘가 5예요. 즉, 이 값이 5인 거죠. 그럼 q는 마이너스 2네요. 그럼 p는 3이고요. 자, 그럼 다 됐어요. 5p 플러스 4q는 15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은 7이에요. 전체 절대값은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릴 건데 우선 속부터 그려요. 코사인 x 최대 최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양수 p를 곱했으니 플러스 p 마이너스 p 이런 그림에서 플러스 q 된다는 거는 y좌표가 다 q만큼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0을 대입한 값 2분의 파이를 대입한 값에서 접어 올리고 나서 얘가 더 위에 있게 된다는 거는 둘이 똑같이 되는 같은 간격이 되는 이 라인보다 x축이 더 위에 있어줘야 이렇게 f0보다 f2분의 파이가 더 위에 있겠구나. 이거보다 아래쪽에 둘보다 아래쪽에 접으면 위아래가 바뀌지 않죠. 접어도. 그리고 원래 이 접기 전에
y는 t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등차 수열되는 것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접고 나서 접기 전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 군데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군데만 된다는 건 이렇게 걸쳐지게 접었으니까 요 라인이 지금 등차 수열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군데만 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접으면 안 되겠다. 자, 조건을 파악하고 접어 올렸다는 건 이 x축 아래에 있는 것의 y보가 바뀐다는 것. 그래서 문제에 이 라인과 이 라인의 알파, 베타 합이랑 a는 처음에 2분의 파이에서 그 다음 파이 간격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b2를 대입한 y좌표니까 y좌표는 다 이제 베타인 거죠. 공차가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이 있어요. 집합의 정의를 잘 보면 각각 수열을 나열한 건데 A라는 집합은 이 수열의 항이 값이 1부터 20 범위 안에 있는 수열만 나열한 거고요. 그리고 B는 항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수열을 나열한 거니까 B의 원소는 분명해요. 딱 10개인 거죠. 하지만 A는 값이 1부터 20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몇 개인지 몰라요. 공차각각 D1, D2일 때 조건이 또 있는데 5번 항이 3이라고 해요. 3으로 똑같고 자, 교집합 개수와 B-A의 개수가 같다는 건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교집합이죠. A 교집합 B 그리고 B-A가 바로 이쪽이죠. 이쪽 B의 원소의 개수는 분명히 10개인데 거기에 이 둘이 똑같다니까 딱 교집합 5개, 교집합이 아닌 게 5개란 얘기예요. 그럼 교집합이 5개 되면 저절로 B-A가 5개가 되는 거죠.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일단 후보는 이제 A의 원소는 1부터 20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B의 원소들은 교집합이 될 수가 없죠. 근데 B, 공차가 자연수라고 해서 5항 3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 1, 2, 3, 4, 5 나열해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1부터 20까지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교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제거해 볼게요. 20보다 큰 것도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공차가 5부터는 교집합이 5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요 범위 내에서 공차 1, 2, 3, 4 중에서 A의 공차가 뭐냐 따져보면 되겠어요. D1이 1이면 이 라인 따라서 쭉 20까지 있다고 보면 되죠. 그거랑 겹치려면은 여기가 딱 5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모두 이제 여기 이 범위 내에 다 나오니까 얘랑 5개 겹치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D1, D2 순서상 중에 하나는 D1이 1이면서 D2가 4일 때 D1이 2인 거 이 라인 따라서 좀 더 나열하면 되거든요. 네, 15, 17, 19 자,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랑 겹치는 거 또 이렇게 5개가 되도록 하는 거는 D1이 2면서 D2가 4면 되죠. 그 D1이 3인 거 이 라인 따라서 이제 공차가 3인 거는 20일 요구 안 되니까 딱 이거란 말이죠. 이 친구랑 5개 겹치는 B의 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밖에 없고요. 얘랑 하더라도 하나, 둘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랑은 짝지어질 수가 없고 자 D1이 4면은 이거 자체죠. 그러면 얘랑 이제 이것도 5개 겹쳐지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3개 뿐이에요.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유리수인 등차 수열이 있다. 자, AN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은 공차가
계수인 n의 1차식으로 볼 수 있는데 bn이 an, dn 무엇, an 플러스 1, n자리가 n 플러스 1로 바뀌어도 계수는 dn 이렇게 시작하는 둘이 더한 수열은 2dn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역시나 n의 1차식으로 bn도 등차 수열이네요. 좌표 평면 위의 두 점은 n, an, q는 n, bn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 bn에 대해서 식항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자, 이건 공차를 d로 우리가 잡았으니까 공차가 0보다 크다는 뜻이죠. 10이 아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각이 90도다. 자, 등차 수열은 n의 1차식이니까 요거 물론 직선은 아니지만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생각하면 1차 함수 그래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d인 것과 b에는 기울기가 2d인 직선으로 보는 거죠. 기울기가 2d인 직선과 기울기가 d인 직선이 있는데 q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고요. p는 여기 있는 점이거든요. p가 이제 12번은 12, A12고 10번은 이제 여기에 Q10, 10, B10이고 QK는 10이 아닌 모든 자연수니까 여기 이 점 제외하고 모든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2번하고 10번하고 또 다른 점 했을 때 여기가 9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뭐 위에 다른 점 했을 때 90도가 된다는 거는 애초에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게 이 직선과 90이 돼야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90. 이 위치에 이제 Q10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식을 세울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이 두 점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랑 수직이다. 이 기울기,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d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x의 증가량 12 마이너스 10, y 증가량 12항에서 b 10항 뺀 게 마이너스 2d분의 1. 자, 관계식이 여기 있으니까 b10은 a10 플러스 a11이잖아요. 그러면 12번에서 10 빼고 11번 뺀 거고 요거는 2. 이렇게 2도 없애버리죠. 그러면 12번과 11번의 차를 공차 D라고 하고 그리고 10항도 이제 첫 항 더하기 9D로 나타낼 거고요. 문제 풀이의 키워드는 첫째 항이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 정수니 A는 이라고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었거든요.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8D 플러스 D분의 1. 얘가 정수, 모든 항이 유리수면은 이제 공차는 유리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얘가 정수가 되려면 역수를 했을 때 정수가 또 돼야 되고 이거가 이제 분수라도 유리수라도 이 8의 약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가조건에서 공차 D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A는 D가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8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7 가능하고 D가 2분의 1일 때 A 값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2.
D가 4분의 1이면 A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 D가 8분의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 해서 플러스 7 가능해요.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10항의 최대 최소거든요. 이제 10항은 B10은 A10 플러스 A11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2A 플러스 9D 더하기 10D, 19D 요걸 계산해 봐요. 그 중에 최대 최소를 골라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4 플러스 19에서 5.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7 해서 14 플러스 8분의 19. 이 값이 최소고 얘가 최대가 되죠. 이것을 더하면 19 더하기 8분의 19고요. 그럼 통분해서 8분의로 하면 19 묶어내면 8 더하기 1. 9라서 계산하면 8분의 171이 정답이에요. 4번. 첫째 항이 정수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AN이 등비수열이니까요. 1항을 A로, 공비를 R로 해볼게요. 그럼 집합 A는 1항부터 10항까지 제곱을 한 거예요. 그러면 1항은 A제곱, 두 번째는 AR이니까 A제곱, R의 제곱. 마지막에 9항은 A제곱, R의 8승의 제곱이니까 16제곱, A제곱, R의 9승의 제곱이니까 18제곱. 얘들은 공비가 R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이 AK 수열에 마이너스 1의 지수가 항번호니까 항번호가 홀수면 이제 앞에 마이너스 적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AR, 그 다음에 9항은 마이너스 AR의 8제곱, 10항은 AR의 9제곱. 이 친구는 공비가 마이너스 R이에요. 각 집합의 원소를 큰 수부터 나열했을 때 이제 큰 순서대로 앞에 2개, 그게 이제 여기 관계식에 나오는 주인공들인데 누가 가장 큰 거이냐, 요거는 공비랑 첫 항의 부호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조건들 보고 가능성을 좁혀 가볼게요. 우선은 얘들은 제곱된 항이니까 부호에 상관없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절대값이 1보다 작냐에 따라 가장 크고 작은 것이 구별이 되죠.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이거 2개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나누면은 제 R의 제곱이 돼요. 쟤는 제일 작은 거 2개니까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 이거기 때문에 얘가 A제곱, R의 제곱이고 A제곱이니까 R의 제곱 분의 1이 돼요. 만약 이제 B의 원소들이 부호가 교대로 바뀐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한다면 그래도 큰 수는 양수 중에서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양수 중에서 고르려면 이렇게 2칸 건너가 있어요. 그럼 공비의 절대값이 R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R의 제곱이면 여기 R의 제곱분의 1이 되거나 R의 제곱의 제곱이 돼서 R의 4제곱이나 R의 4제곱분의 1은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여서 이웃하는 2개의 항을 선택할 수 있어야 R의 제곱, R분의 1의 제곱이 돼서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항이 음수라면은 이제 8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봐요.
모든 항이 양수려면 첫 항이 양수고 공비가 양수여야 돼요. 그럼 첫 항이 양수려면 마이너스 A가 양수려면 그쵸, A가 음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R이 양수려면 공비가 음수여야 돼요. 공비가 음수인 것 중에서 R의 절대값이 이제 1보다 작아서 점점 작아지는 경우, 그리고 R의 절대값이 1보다 커서 점점 커지는 경우로 볼게요. 그때 이제 점점 작아지는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두 개가 큰 거 두 개가 되겠죠. 면 베타 2인 것은 AR이고 이 값이 8이고요. 두 번째 식 이거는 알파 1이 A제곱, 알파 2가 A제곱 R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R 이 값이 4가 돼야 되는데 정리하면 A제곱 묶어내서 1 마이너스 R의 제곱이고 여기도 A 묶어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데 이제 마이너스 A 묶어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R 정리하면 마이너스 A와 1 플러스 R 이 값이 4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R이 4고 그럼 AR이 8이니까 마이너스 A는 플러스 12 A는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러면 첫항 음수이고 여기에 넣으면 공비는 마이너스 이제 3분의 2가 돼요. 그럼 첫항 정수 조건에 이걸 만족하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점점 커지기 때문에 끝에 두 개, 요게 알파 베타가 되는데 그럼 베타 2가 마이너스 AR의 8제곱이고 A제곱 R의 18제곱에서 A제곱 R의 16제곱 뺀 거 그리고 AR의 9제곱 마이너스 AR의 8제곱 얘도 묶어서 정리하면 A제곱 R의 16제곱 R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도 A, R 8제곱 묶어내면 R 마이너스 1 그러면 AR의 8제곱에 R 플러스 1 AR의 8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 값이 4라는 것은 R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근데 첫항 정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8제곱이 8이니까 이 첫항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3의 8제곱분의 2의 8제곱 곱하기 8 그건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으로 마지막 답을 계산해 주면 세 번째 거는 그 이웃하는 거 여기다가 그 R만 하나 더 마이너스 R만 하나 더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8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고 알파 1은 요거 A제곱 마이너스 12제곱 12의 제곱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정답은 768이 나옵니다.